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경찰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검사 뒤만 챙겨주던 경찰 개망신입니다. 참 요즘 경찰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민주시민들이 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 상당히 많은 일을 해줬습니다. 경찰이 검사들 눈치를 안 보고 그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이 경찰이라는 조직 요즘 하는 꼬라지를 보면 아이고 그래 니들은 결국에 검사들의 꼬붕밖에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하는 짓거리가 검사 뒤를 그렇게 닦아주고 그러니까 뒷수습만 해주려고 하느냐. 그러니 경찰이 얼마나 가짜나 보이겠냐. 그러니 검사들이 툭하면 경찰은 자질이 부족하다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경찰 스스로 매를 벌고 욕을 버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진행된 몇 건의 마약 수사를 보게 되면 경찰들이 정말 검사 꽁무니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다가 완전히 개망신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경찰이 정말 수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만 했다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경찰이 이 검사들 눈치를 보지만 않고 검찰 정권에 벌벌 매지만 않았다면 정말 저런 식으로 이런 일을 정말 당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어제 오늘 사이에 보도가 된 내용들입니다. 지드래곤이에요. 지드래곤이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드래곤은 계속해서 자기는 억울하다고 주장을 했어. 근데 결국에 억울한 게 드러났죠. 머리카락에서도 안 나와, 다리털에서도 안 나와. 하여튼 모든 채모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지드래곤이 마약을 한 적이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얼마 전까지 경찰은 거의 확실한 물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이 지드래곤을 거의 마약범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약국이니 YG는 약국이니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막 그랬잖아. 그래서 뭐 YG가 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됐거나 조롱의 대상이 됐다는 거는 뭐 그거는 맞긴 합니다만 문제는 확증이나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지드래곤을 마약 범죄자로 몰고 갔잖아. 누가 당시 그러니까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지드래곤은 누가 보더라도 마약이었어. 마약 사범이었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요새 언론사들이 대대적으로 태세 전환을 합니다. 마약범 취급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경찰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경찰만 잘못했어? 쥐들은 더 설쳤잖아. 쥐들이 솔직히 더 설쳤잖아. 네? 참 웃기는 모습들이죠. 여튼 지금 경찰의 상황이 되게 우습게 됐습니다. 확실한 마약 사범인 것처럼 물증이라도 확 잡은 것처럼 마약 수사에 엄청난 성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갔는데 아무 곳에서도 증거가 안 나온 겁니다. 황당하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원래 이런 경우는요. 언론 보도를 내는 게 먼저가 아니고 일단 채모부터 또 마약 검사를 해가지고 그 마약 검사에서 일정한 흔적이 나와야 그때부터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증거도 확보 안 하고서는 그냥 마구잡이로 동네방네 생사람 잡은 거 아니에요, 그죠? 동네방네 마약 사범이라고 떠들고 다녔던 거 아니야. 근데 막상
증거는 안 나왔네. 마약의 흔적이 하나도 안 나왔네. 지드래곤만 그런가요? 이성균도 마찬가지죠. 자, 이 보도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성균 다리털도 음성, 경찰 무리한 수사 비판 직면. 마약 혐의 이성균 다리털 감정 불가, 물증 확보 또 실패. 자, 경찰의 무리한 수사, 언론의 무리한 보도는 아니었나? 사실 얼마 전까지 이성균은 마약 사범 맞았죠. 예.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 제가 경찰의 수사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하다. 이거 뭔가 좀 경찰이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보통 마약 사범으로 적발하면 오줌 소변 검사부터 하는데 그거는 금방 나온다. 20분이면 나온다. 모발도 길어봤자 일주일이면 결과가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바로 이성균 이 지드래곤 막 떠들고 다녔잖아. 그러면서 황하나 얘기 나오고 뭐 누구 나오고 막 나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거론됐던 게 유흥업소 마담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 그래서 어떤 보도에 따르면 이성균이 20억인가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뭐 헌법재판관 출신의 뭐 로펌을 선정했다는 둥, 뭐 그거 하려고 집을 팔았다는 둥, 뭐 그런 보도도 막 쏟아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야? 아니네? 자, 이거 황당한 상황이잖아. 자, 또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정원에서 마약 그 밀수를 한 범인이라고 체포한 사람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명을 쓴 거였던 거죠. 자, 이게 그래서 이 사람 기소까지 당했는데 막판에 법정 가가지고 그 억울함이 좀 풀리게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하면 이 마약 수사 특성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렇게 은밀하게 진행되는 범죄 아닙니까? 마약이라는 게 공공연하게 대로에서 이렇게 뻗어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 은밀한 장소에서 사적인 장소에서 몰래 하는 그런 범죄잖아요. 잡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잡아내느냐? 마약 전과자를 붙잡아 와가지고 소변 검사를 딱 해요. 그래서 소변 검사에서 양성 나오잖아. 그러면 졸라게 패는 거야. 야, 이 새끼 막 이러면서 팬 다음에 자, 네 감옥 갈래? 누구 하나 불래? 정보를 불어라. 그러면 내 이거 봐줄게. 요러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황하나 같은 경우에 마약 사범으로 적발이 돼가지고 수사까지 받았는데 기소가 안 된 상황이 있었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의 판결문에 황하나가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결국에 걸리죠. 그래가지고 다시 황하나가 나중에 다시 처벌을 받는 그런 황당무계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 이게 뭐냐? 정보를 제공하면 봐주는 그런 습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지. 정보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 거냐? 경우에 따라서는 지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가짜 정보를 던져주는 경우도 있지 않겠냐는 거야. 또는 지가 빠져나기 위해서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린 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지가 잡혔을 때 던져주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상황도 생기겠죠. 이번에 뭐 지드래곤이니 이성균이니 하는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딱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유흥업소 뭐 실장인지 마담인지 하는 그 사람이 아마 걸렸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 유흥업소 실장이 자신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불었는데 그게 이성균하고 지드래곤이었던 거죠. 경찰은 아싸 잡았어 하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정보원이 거짓말을 한 거였던 거지. 자, 이게 사실 몇 년 전부터 문제점이 지목이 돼 있었어요. 경찰 내부에서 마약 담당 수사관들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마약 약쟁이들이
다른 사람을 고발을 하면, 다른 사람을 밀고 나면은 나는 봐주더라. 요런 것에 맛을 들여가지고 거짓 정보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려 놓거나 요러는 경우가 꽤 있더라. 실제로 일부러, 그러니까 이래요. 그 약쟁이들이 경찰에 잡히잖아. 그러면은 경찰이 그래 니 누구랑 했어? 누구에서 약을 얻었어? 라고 물으면서 동시에 자 네가 알고 있는 초짜 함 들어봐라. 아직까지 이 약 때문에 처벌받지 않은 자 있잖아. 초범. 초범 네가 불어봐라. 그러면은 네 거 봐줄게. 그러니까 초범이나 사회적으로 엄청 유명한 사람들, 유명인사 요런 사람을 불면은 잘 봐줘요. 그러면은 이 약쟁이들이 뭐 하겠어? 초범을 하나 만들어 두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유명인사들의 꼬투리를 잡아놓거나 그러겠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초범은 억지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사회적 유명인사 이거는 그냥 카더라라는 얘기를 그냥 진실인 양 떠올릴 수가 있지. 가짜 정보일 수가 있다는 거지. 모함을 하기 위한 조작 정보이거나 가짜 정보인 거. 이거를 경찰들도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전적으로 이 약쟁이들이 하는 말에 의존했는데 요새는 더 이상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는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거죠. 그냥 정보가 들어오자 딥다 바로 치고 나간 거야. 왜 그랬을까? 예. 검찰 독재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했던 거지. 정권과 코드 맞추다가 그렇게 됐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결국에 이 경찰이 검사들의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다가 망신당한 꼴이 되는 거죠. 검사한테 잘 보이려고 무르익지도 않은 증거를 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도 안 하고서 공개를 했다가 이번에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 자, 또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정석 검사 처남 부분이죠. 자, 이정석 검사 처남이 관련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경찰이 얼마나 검사들한테 약한가, 취약한가 하는 게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정섭이 이 처남의 마약 수사 과정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이정석 검사가 연락을 한 그런 흔적도 나오잖아요. 누구누구한테 수서경찰서 누구누구한테 말해놨다. 처남이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문자를 보낸 그런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경찰이 검사들한테 쩔쩔매고 더군다나 이 권력이 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 검사들한테 더 약하다는 거를 고스란히 노출을 해준 거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지금 오늘 그 이정석 검사의 처남댁이 이 공개를 한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경찰이 정말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수사를 은폐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나섰다라는 게 거의 뭐 확정적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경찰이 경찰답지 못한 거 아닙니까? 기껏해서 경찰이 좀 경찰답게 살 수 있도록 하려고 수사권 독립해주고 다 했는데 얘네들은 그런 선물을 팔아서 똥 사먹은 거지. 밥 팔아서 똥 사먹은 거죠, 완전히. 그러니 경찰이 개망신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검사들 뒤나 닦아주고 다니다가 이번에 제대로 폭로가 된 거죠. 검사들도 검사지만 사실 이 경찰들이 더 문제가 아닌가 싶어. 검사가 그렇게 압력을 행사한다고 경찰이 하나같이 일제히 수사관 막 교체하고 수사관을 6번씩이나 바꿨다며. 그리고 증거가 막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검사의 위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경찰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도 나타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참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경찰이 경찰답지 못하고 이 검사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다가 개망신을 하고 있구나 라는 말이 그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낭만꽃냥이님께서는 경찰은 그냥 개로 사는 게 편해서 그래요 라고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버릇을 못 고치는 거야. 검사의 하수인으로 워낙 오래 살다 보니까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이런 틀을 마련해 줬는데도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그걸 모르는 거고 오히려 제 손으로 그 권리와 권한을 갖다 바친 거죠. 이러니 경찰은 수준이 낮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물론 검사들이 나쁜 놈이긴 해요. 검사들 중에서도 이 정치 검사들 더 나쁜 놈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뻔뻔스러우면 대놓고 야 우리 1,000원 빼줘 이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딴 것도 아니고 마약인데. 아니 뭐 폭행 이런 것도 아니잖아. 참 얼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0분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약간 멘탈이 흔들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조리 있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조금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그 한동훈하고 재판을 하고 나면은요 멘탈이 털리고 기운이 쫙 빠지는 게 참 일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일은 뭐 좀 멘탈이 좀 회복되겠지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많으신데요.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10,000명이 넘는 분이 이 방송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래간만에 10,000명 돌파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화요일이라 오늘 보러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까 조금 걱정을 했는데 예, 딴 때보다 더 많았네요. 자,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황수연님